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2분기 때 우리 전세계 글로벌 완성차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을 했던 기업이 테슬라와 현대차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번에 3분기 때는 물론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충당금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재무제표 상에는 적자로 기록은 되어 있긴 하지만 충당금을 포함을 하면 그래도 꽤나 좀 괜찮은 성과를 나타내 주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우리가 현대차가 적자를 냈다, 와 악재다 이렇게 평가를 하진 않았죠. 시장에서도 오히려 알겠다, 그런 부분들 다 반영을 시켜줄 테니 이제 앞으로 한번 잘해봐라, 약간 이런 뉘앙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8만원 부근에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존에도 18만원 부근을 계속 저항을 받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충당금 이슈를 한번 털고 다시 자리를 잡아준 건데, 자, 앞으로 이제 우리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바라보지는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중장기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이런 본격적으로 18만원 언저리를 돌파를 해서 새로운 시세가 펼쳐지는 시기를 좀 우리가 예상을 해본다면, 물론 진짜 펀더멘털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내년부터는 맞지만 주가는 선반영이잖아요. 반도체 업종도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이제 유입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내년에 좋아질 것에 대한 반응은 온 겁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아직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지 않은 현대차는 어떤 반응을 어느 타이밍에 보일 수 있을지, 그리고 사업의 내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차의 일봉 차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당금 관련된 이슈는 이미 다 녹아났고요. 그래서 반영이 다 됐고, 앞으로 그래 한번 잘해보거라 하고서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시장도 괜찮긴 했었고, 또 우리 이제 수출 기업들, 수출의 의존도가 좀 높은 기업들은 아무래도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에는 환율 때문에 이기 좀 축소될 확률도 좀 있겠지만,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디램 가격은 좀 양호한 흐름으로 가면서 오히려 또 환율 같은 부분이 지금 저렴한 환율은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지만 앞으로 좋아질 거 아니야? 라는 관점으로 조금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됐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국내 기업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국가잖아요. 수출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런 수출의 비중을 좀 살펴보면 반도체 쪽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거의 뭐 핵심 업종이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7.3% 정도의 수출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유화학 쪽을 보면요, 석유화학 쪽을 보시면은 한 13.1%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라든지 부품 쪽까지 포함을 해서 12.1%로 탑 3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이 자동차 혹은 자동차 부품 업종, 요런 업종이 수출의 이제 3위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사업 쪽도 우리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GDP 성장률이라든지 경기 성장, 경제적인 부분에 굉장히 좀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코로나 때문에 데미지를 받았을 때 다 같이 좀 주춤을 했던 거고, 현대차 같은 이런 경기 민감주 쪽은 굉장히 또 낙폭이 굉장히 심했었죠. 그래서 이때 당시의 상황만 보더라도 하락폭이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났었습니다.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는데, 이 반토막인 상황에서부터 지금까지는 또 대략 3배 정도,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저점을 찍었던 3월달 대비해서 현재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1년도 안 된 사이에 거의 3배가 올라온 겁니다. 굉장합니다. 몸집이 3배나 커졌다라는 소리인데, 뭐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서 한 10만원 중후반대, 15만원 이상에서 이제 자리를 완전히 잘 잡고 있었는데, 요 영역대에서는 우리 현대차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라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에서 자동차 기업들이 대부분 조금 많이 좀 데미지를 입었는데, 그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 중에서 3분기까지 누적으로 했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 코로나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좀 덜 받았던 한국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선방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 이후에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 비중이 높은 업체들의 회복세가 전반적으로 좀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상황을 이제 슬슬 목격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면은 슬금슬금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어쨌든 우리 백신을 통해서라든지 치료제를 통해서라든지 코로나가 종식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종식은 사실 힘들겠죠. 독감처럼 아마
독감이나 감기처럼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바이러스가. 어쨌든 좀 그런 상황인데, 일단 좀 단기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지금 당장은 코로나의 영향에서 탈피하기가 좀 어렵겠죠. 왜냐면 미국이나 유럽 시장 쪽에, 미국에서도 제네시스 발표하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또 미국 시장에서는 작년에 제네시스 전체 모델 판매 수가 한 2만 1000대? 2만 2000대 됐던 것 같은데, 이번에 GV80 하나만 사전 예약 건수만 하더라도 벌써 2만 대를 돌파를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이 SUV 차량이 자동차 전체 판매량 중에 70% 정도를 차지해요. 비중이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 S클래스 마이바흐와 같은 정도의 소음, 외부 소음 차단이라든지 방음 정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실내 디자인, 그리고 또 외부적으로 굉장히 고급진 이미지, 이 벤틀리에 디자인했던 디자이너가 GV80을 디자인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아무래도 해외 시장에서도 굉장히 고급진 이미지로 지금 잘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어쨌든 내년에 이제 우리는 내년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가 선반영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최근에 그러면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긴 했었는데, 하이닉스 10만 500원까지 찍고 내려와줬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세가 나타난 건 사실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내년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반영된 거는 사실 솔직히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야 될 종목인 것 같은데, 해외 판매 비중도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수요 자체가 무시를 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변수는 어쨌든 코로나죠. 지금은 일단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주요 국가들에서 코로나에 대한 재확산이 엄청나게 지금 점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런 게 만약에 다시 한번 좀 재확산 된다라고 하면 솔직히 자동차 업종에는 판매량에 대한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일 것 같고, 그래서 이 코로나에 대한 지금 이 상황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인 결과값이 정해질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뭐 체감상으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점차 뭐 그린 쪽 관련해서 뭐 수소 쪽 마찬가지고 전기차 쪽 마찬가지고, 조금 더 기존에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10개의 모델들, 10개에서 13개 정도의 모델들을 신규로 이제 론칭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모델들을 신규 론칭을 해서 결과적으로 시장을 선점해서 점유율을 확보할 것이다라는 포부를 밝혀왔는데, 그거를 2023년까지 땡겼죠. 그리고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 트럭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스위스에 10대 정도 납품을 했었고,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자체도 벌써 4기,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4기 정도도 납품을 했었고, 테스트 과정에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부터 현대차는 조금 보유를 일부라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 사실 이 종목은 이제 장기적인 관점, 첫 번째 장기 관점, 두 번째는 분할 매수, 세 번째 비중 관리, 이게 절대적인 겁니다. 아시겠죠? 아무리 좋은 기업이어도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한테는 결과적으로 좋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을 두 가지로 크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단타적인 스타일에서는 살아있는 생물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약간의 중장기 관점에 있어서는 농사를 짓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단타적인 거는 살아있는 생물체이기 때문에 움직일 때 빠르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이런 농사 짓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평균 단가나 내 비중 관리나 이런 거는 이제 막 씨앗도 뿌리고 비닐도 씌우고 뭐 풀도 좀 하고 농약도 좀 치고 이런 과정인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쨌든 좀 이쁘게 이제 올라오면 열매가 맺히거나 뭐 싹이 트거나 하면은 또 관리해주면서 우리가 열매를 최종적으로 또 따고, 이런 것들처럼 아무튼 농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좀 비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중을 너무 많이 지금부터 실을 필요가 없고요.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파동상 조정은 나옵니다. 현대차도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이게 한 달 단위거든요. 여기 세로로 보이는 요 회색 선이 한 달에 한 번씩은 조정을 받아요. 그렇죠? 못해도 한 달에 한 번 조정 받아요. 이번 달 조정 아직 안 나왔네요. 그럼 이번 달 말쯤에 조정 한번 나오면 17만 원에 가깝게 편입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미보유자는. 그래서 보유자는 그대로 좀 그냥 가져가시고, 추후에 큰 폭의 조정이 나오거나 이렇게 중간에 어떤 이슈로 인해서 개파락을 보일 때는 보너스다, 서비스다 생각하고 받아 가셔야겠죠.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고, 제가 이제 앞전 영상에서 유튜브 추천주로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앞에 삼성전자 영상에서 한국유니온제약, 센코, 넷마블 이런 정도도 소개를 좀 해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굉장히 또 좋은 시세가 나와줬었고, 한국유니온제약도 자 보시면 오늘 장중에 굉장히 높게 또 상승을 보여줬었고요. 센코도 5%대 상승은 보여줬었고, 스윙 패턴으로 가져가셔도 충분합니다. 넷마블 매수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좋고요. 우리 이제 스윙 패턴 이상으로 중기까지도 바라봐도 될 만한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신작이 나왔지만 그런 부분들 아직 크게 뭐 어떤 결과값으로 여기 녹아나고 있지는 않아서 그대로 좀 보유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기본적인 분석은 제가 다 해드렸으니까 지금은 일단은 18만원에 최대한 가깝게 한번 편입을 좀 해보시고요. 그렇게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시장이 좀 좋지 않다라 했을 때는 그 밑으로 왔을 때 잡으시는 것도 좋아요. 16만원 부근에서는 이차 매수 한번 하실 계획으로 2분할 계획 해주시면 되고요. 자, 경동제약은 우리가 이제 매도를 다 하긴 했었는데 사실 이제 전환사채에 대한 그 신규로 추가로 상장이 되는 물량들 때문에 부담감이 있어서 그랬던 건데, 지금 이제 만원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라운드 프라이스 측면으로도 나쁘지 않은 단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만원에 가깝게, 만원에서 1200원 사이에 이렇게 좀 편입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동제약 한번 같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단타입니다. 조금 더 빠른 단타일 것 같은데, 대한항공, 여러분들 대한항공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대한항공은 지금 갭을 좀 메꾸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좋은 단가는 21,800원인데 21,800원에서 22,500원 사이에 한번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단가를 좀 적어드릴까요? 21,800원, 22,500원 부분, 요런 라인에서 잡으시고 손절은 마이너스 4%컷 대응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도 여러분들 한 번씩 관심 가져보시고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절가도 반드시 엄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뭐 어떤 종목들 어떻게 들고 계셨는지, 또 어떤 수익이 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최대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을 유지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점, 그것만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KM제약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아래 꼬리 저가에서 잡아버리니까 위에까지 올라오니까 수익이 꽤 괜찮게 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KM제약, 그렇죠? KM제약도 이렇게 4에서 5% 뭐 이런 식으로 5%, 7%, 5.7%대, 뭐 5%대, 5%대, 그쵸? 그날 사서 그날 파는데 이런 수익률이 또 나오잖아요. 이게 뭐 그날 번쩍번쩍 더 뛰어서 뭐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면 좋긴 좋겠죠.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4, 5% 수익률에도 챙기면 좀 좋고요. 한국파마 오늘 장중에 엄청 급등을 보였죠. 12%대 수익 챙기신 분들도 계시고요. 자, KM제약, 한국파마, KM제약. 그렇죠? 이런 식으로 5%대, 보통 평균 5% 정도, 아침에 사서 오후에 팔았기 때문에 아미노로직스도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날 트레이딩 관점으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하루에도 수십 번 막 이렇게 자금이 이동되고 움직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시세를 줄 때는 좀 빠르게 좀 매도하면서, 분할로서 매도하면서 그런 습관들을 들이면 충분히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자꾸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우리 VIP 회원님들하고의 어떤 그런 시즌에 대한 아픔을 지금 이렇게 조금씩 해서 한 걸음씩 조금 나가면서 수익을 좀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수치이긴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비중을 너무 오버해서 실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같이 좀 해소를 해야겠죠. 해결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마냥 뭐 여러분들 주식 뭐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종목은 많은데, 그리고 그날 급등하는 종목은 있는데, 그럼 급등 중에 일부분만 우리가 수익을 빼오더라도 매일매일 이게 쌓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굉장합니다. 그래서 내 시드가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복리에 대한 개념을 좀 활용해가지고 이런 좋은 성과를 좀 계속 가져가 보자라는 거죠. 중간중간에 또 크게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으면 이런 걸로 또 시원하게 한번 플러스 알파네 생각하고서 한 번씩 가져가 보는 것도 좋고,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매일매일 수익을 챙기시잖아요. 3%인데 350이시고, 그렇죠? 자, 4%인데 500만 원이시고, 이렇게 오늘도 보시면은 5%인데 600만원 챙기시고, 이렇게 그냥 매일매일 챙겨가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면 물론 시드가 크시지만 일정 금액을 계속 똑같이 배팅을 하고 계신데, 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한 3일만, 최근 3일만 놓고 보더라도 1,500만원 후반대는, 초중반 때는 이제 벌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이면 우리는 복리의 개념을 좀 활용해도 충분히 좀 아무래도 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질질 끌고 가는 것도 좋은데, 중장기 관점으로 가져가는 거는 쭉 가져가야죠. 그거 말고 단기적인 관점도 같이 병행을 하자. 요게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좀 인지를 해주시고,
뭐 진짜 물론 올라는 오겠죠. 시즌 같은 경우에도 반등은 보여주겠지만 뭐 결과적으로 뭐 아니었다는 거는 아닌 건 아닌 거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판단해서는 아니었기 때문에 얼른 좀 잘라내고 좀 새로운 종목들로 계속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익을 좀 챙겨오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수익이 나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최대한 빠르게 우리가 좀 회복할 수 있도록, 시장이 좀 그나마 양호할 때 이런 타이밍에 회복할 수 있도록 제가 회원님들 이끌어 드릴 테니까, 혹시 혼자 매매하시면서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또 내년에 우리가 좀 가져가 볼 좋은 종목들도 준비를 다 해놓고 있어요. 그 중에 일부분을 또 제가 유튜브에도 오픈을 해드리긴 해드렸지만 주력이라는 표현은 절대 사용 안 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 좀 해나가고 있는 부분 여러분들도 인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천천히 우리 한번 또 일어나면서 복구를 또 해보자고요. 그동안 좋지 않았던 거는 좀 복구하고, 또 그런 게 없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또 수익을 좀 챙겨 나가는 그런 어떤 좋은 이렇게 만남이 되어서 우리가 앞으로 좀 시장을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들겠지만 가입 문의 주셔서 저에게 넘어오시는 분들은 또 제가 한번 잘 이끌어 드릴 테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 좀 디테일하게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무상으로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VIP 회원님들께는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 혹은 뭐 조건 검색식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만한 것들도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금액이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시면 이 많은 혜택과 서비스들을 다 또 제공을 해드리니까 참고 좀 해보시고요. 자, 가입 문의도 많이 주시고요.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소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